이번 영상은 22년도 3월 3주차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GC 에너지고요. 최근에 보고서까지 한번 봤던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매수하는 주체밖에 없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자리가 이렇게 상승 국면까지 나올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보고서도 나오고 사업 방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월봉상으로도 이제 전고점 위치에 좀 다다르고 있고, 여기만 넘는다면 그 좀 긍정적인 방향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가총액 1조는 금방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주체는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은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고 75,000원까지 상향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맞게끔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무표 보시더라도 크게 좀 상승하는 국면이고 PR도 저평가 구간이 맞고 배당금도 늘려주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포집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것이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여름 수혜주죠. 드라이 아이스 이쪽으로도 같이 하고 있고, 여기도 또한 탄소 포집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이후부터 사실 거의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느려뜨려 가면서 올라갔다가 떨어뜨렸다 올라갔다가 아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또 시장 상황에 따라 폭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 잡을 수가 없어요. 원체 이런 것들은 미리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저도 실만 7필 보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또 이때 못 들어가고, 또 회복했을 때 또 언젠가 또 떨어지지 않을까, 그때 잡아야지 했는데 훅 올라가 버려갖고 못 잡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또 우리가 또 여름주로 좀 일찍 좀 준비를 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름 테마주들도 이제 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 너무 올라가 버려서 못 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장기적 호흡으로, 물론 여름철주랑 겨울철주랑 비슷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 이 겨울철주를 미리 좀 사보는 것도 괜찮다. 언제부터? 6월부터 여름주 갈 때, 혹은 여름주가 다 빠졌을 때쯤 겨울철주를 우리가 미리 좀 담아가지고, 물론 시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담아도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좀 너무나 좀 늦게 담아서 또 수익을 좀 적게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차근차근 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 이거 SK는 이제 호재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실트론 사실 얘기이고, 실트론도 나중에는 자회사 상장을 할 거고, 팜테코도 프리 IPO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제 회사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이 회사가 스무스하게 올라와 버려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아무도 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꾸준히 투자하시는 적립식 투자 말고는 아마 담으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러다가 오늘 빠지겠지, 안 빠졌네? 근데 또 그 다음날 빠졌네, 빠졌지? 또 빠지겠지. 근데 다음날 올라가 있고, 이러면서 7필 미루다가 못 사신 분들 많을 거고, 저처럼, 혹은 지금 물려있는 금액들이 너무 많아서 담지를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나왔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전고점 빠진 만큼 거의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사실 조금 금액적으로 좀 아쉽다. 그래도 우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상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혹은 다른 사업들이 상장할 때까지만 해도 36만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5만원에 잡아도 35만원 다시 한번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상장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SK 실트는 거의 반도체에서 뺄 수 없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SK 팜테코, 이건 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급이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반등이 엄청 크게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우선 확실시 되는 건 이 두 기업이고, 이거 말고도 SK 예하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에코플랜트도 상장한다고 되어 있고, 연내. 그렇기 때문에 총 일단 3가지 회사가 상장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사실 한 종목마다 5만원씩만 올린다고 치더라도 지금 15만원 올라가면 주가가 40만원이 돼야 돼요. 물론 상장 후에 빠지고 이런 거 있겠지만, 이런 거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35만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기는 해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액에 사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을 거다. 근데 시황이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혹시라도 빠질 때 과감하게 좀 담아보자 라는 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자동차가 봉쇄되면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피해주들 좀 담아왔는데, 또 제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차량 관련주들 해서 보고서도 읽어보고 또 차트 또 볼긴 할 건데, 미리 한번 좀 볼게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계속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상승 하락 반복하고 있고, 주봉 월봉상으로 의미 있는 반등 나오지 않고 있고, 매수 주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하루는 외국인이 팔고, 하루는 기관에 팔고, 어떤 날은 같이 팔고, 난리 났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애매하게 지금 되어 있고, 매출 같은 경우도 아마 실적이 하향 컨센서가 좀 내려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도 하나 믿어볼 건 저평가 구간이다.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다. 지금 이만큼 회사가 매출액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보다도 이전보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제네시스라든가 전기차, 수소차, 수트럭으로 인해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시황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미 코로나 전 주가로 비교해더라도 지금 13만원, 14만원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굉장히 지금 이 폭이 엄청 좁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꾸준히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20만 원 위로는 현대차가 있어야 돼요. 현대 지금 뭐 적정가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 수급만 좋았다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현대차였어야 됐고, 이 차량 공급난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무려 한 1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좀 더 올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시더라도 한 연말까지만 가시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일정이 밀리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00%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쭉 꾸준히 돈이 될 때마다 또 평단 아래일 때마다 좀 매수를 좀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차곡차곡 현대차에 대해서 물량이 원래 진짜 없었는데 옛날에 진짜 한 100만 원? 200만 원 있었나요? 그랬었는데 지금 비중이 좀 커졌습니다. 계좌 내에서도 좀 비중이 커졌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뭐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물론 계속 매수하다는 게 엄청난 금액을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하루에 뭐 한 주, 두 주, 뭐 배당 나오면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적립식 투자로 거의 맨날 보면 뭐 떨어진 날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담아가시는 전략,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유지하는 전략 필요하실 것 같고, 그다음 기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회복을 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봉상으로 본다면 사실 좀 높은 구간을 맞습니다. 그래서 선뜻 좀 들어가기 좀 어렵고, 오히려 현대차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피해를 받은 게 현대 모비스죠. 20만 원 갔어. 20만 원 어떡하죠? 거의 진짜 직격탄이거든요. 부품 피해 주기 때문에 차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차는 완성차 업체는 팔면 돼요. 비싸게 팔거나 가격 판가 전이를 하면 되는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게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트를 맞춰서 나가줘야 되는데 세트가 맞춰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정말로 지금 힘들고, 실제로 지금 상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하반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고, 목표가 지금 25만 원까지 내려와 버렸고, 그리고 지금 목표 이 컨센서스도 내려와야 돼요. 지금 내려와야 되고 아마 달성 못할 거고,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질 거고, 지금 거의 코로나 전주가로 돌아가기 직전인데, 현대모비스 주주분들 좀 잘 멘탈 관리 좀 하시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금을 좀 몰아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물타기 안 할 수도 없는 금액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피해 받는 기업이 현대위아도 같이 피해를 받죠. 여기도 이제 부품 주다 보니까, BEV 관련 주다 보니까 여기도 좀 피해를 받고 있고, 만도는 최근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애플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그 테마를 받아서 살짝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만도도 사실은 좀 피해 주긴 합니다. 현대의 그 색깔이 강하지 않은 것뿐, 아무래도 애플카 때문에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좀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결국에는 부품 피해 주기 때문에, 뭐 여기도 나와 있죠. 강력 매수냐 아니 목표가 하향이냐 이런 거. 저도 그래서 좀 관망세라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 지금 시끄러운 종목이 잘 가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한 지금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고요. 디스플레이주들, OLED 이쪽. 그래서 지금 기사도 또 뜨는 게 OLED도 이러다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뜨고 있어서 조금 여기도 지금 의미들이 좀 있어요. 상황을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어떤 거를 판단하셔야 되냐면,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면서 사실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고, 근데 국가에서는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책정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보는 인사이드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거 깨고 내려갈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 떨어졌을 때 하반기에 어쨌든 국가 전략 기술로 OLED 자체를 선정을 하게 될 거고, 또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쯤 뭐 이럴 때 되면, 사실 뭐 여름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가전제품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가구도 많이 사고, 그럴 때 아무래도 TV 이런 거를 또 교체하는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제가 보는 시야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공급주택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양도세 완화 뭐 이런 것들도 다 결정되면서 막 집 거래도 많아지고 이러면 TV도 바꾸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TV 바꾸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아예 이사 가면서 바꾸는 거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럼 당연히 패널로서의 출하량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특히 LG전자에 납품하고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OLED에 대한 이 시야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는 폭락했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럼 한 못해도 30% 이상은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이쪽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안 좋은 기사가 중국이랑 한국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뭐가 좋네 안 좋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저는 폭락할 때 사야 된다고 봐요. 특히 덕산 네오로스의 이제 예하에 덕산 테코피아 그 보고서를 아마 제가 올리거나 아니면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찍고 있는 기준을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나서, 여기가 지금 덕산 네오로스가 피해를 좀 받고 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서를 봤을 때. 그러면 여기도 지금 저점 라인 깨고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서 여기도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덕산 네오로스 담아볼 만 하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육성을 한다. 그럼 대표적인 종목이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로스, LG 세미콘, LX 세미콘이기 때문에 담아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LX 세미콘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다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LX 자회사들 중에서, LX 홀딩스 자회사 중에서 거의 탑 넘버 원 정도의 이제 그 매출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럽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라면 덕산 네오로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LED 디스플레이도 괜찮고요. 네, 대표적인 주니까. 네, 그다음에 뭐 카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도 실적 예상 뭐 올라갈 거다 했는데 결국엔 차량을 많이 못 만들면 이 얘기도 사실 불거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8인치 얘기하면서 DB하이텍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DB하이텍 말고도 SK,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이거에 대해서 한다고 했고, 또 SK 하이닉스 자체도 그 인텔 그 사업부를 인수를 받으면서 굉장히 사업에 대한 그 물량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회사가 증설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설비 투자만 하고요. 증설 얘기를 안 해가지고 설비 투자만 했죠. 이거는 보겠습니다. 이게 공장 증설을 미리 했었어야 돼.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풀리면 내려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이게 생산할 수 있는 기존 라인을 정비만 할 뿐 공장을 세우지 않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그래서 지금 주가도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은데 일본 보시면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수익 안 좋았다가 다시 뭐 좋은 기사 떴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쨌든 병목 환상은 계속되고 있고 웨이번 계속 필요하고 있고 8인치가 오히려 여기저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정말로 주가 계속 올라갔는데 이때 지지분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아니 왜 증설 안 하냐, 정부에서 도와준다는데 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 증설 얘기 없다가 또 반도체 다시 좋고 또 오니까 또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근데 또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또 실적 얘기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DB하이텍이 이거 계속 갈 것 같아, 이제는 못 미루겠다, 증설하자, 이러면 주가 날아갈 겁니다. 10만원까지. 근데 이 증설 얘기가 없으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떨어져요. 계속 줄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만 하더라도 내려갈 거고, 지금 여기도 보이시면 반도체 인재를 뺏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 반도체 학과도 설립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도 이제 경력직들이 더 원하기 때문에 DB하이텍에 있는 인력들 빼올 수 있어요. 그럼 연봉 세게 주고. DB하이텍 생각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발 DB하이텍이 좀 근시안적인 좀 시야를 좀 버리고 좀 거시적으로 좀 보고 투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당장은 돈이 많이 나가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 투자 안 했다가 나중에 정말 고객사 확보 많이 못 타가지고 또 공급 다 완화돼가지고 또 일부 회사에다가만 8인치 공급하고, 또 지금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8인치 더 많이 만들자.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물량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사에서 뉴스에서 봤지만. 그럼 DB하이텍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8인치가 나오면 또 꿈틀꿈틀 하겠지만은.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여러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인텔사업부 지금 인수한 거 아직 시너지 효과 나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이다? 하락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 자체가 PC 산업, 데이터 산업, 그 데이터 댐 사업 이런 걸 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뭐 자율주행차, 5G, 6G까지 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반도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수요가 남아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전에 얘기했던 건 재고 가사였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재고도 이제 점점 가면 없어요. 반도체 24년, 25년 돼야지 뭐 공급이 풀린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중간중간 키옥시아 라인 오염돼갖고 사라졌고, 또 어디 뭐 대만 지진 나고, 뭐 일본 뭐 화산 뭐 또 터지고 이러면, 물론 터지면 안 좋겠지, 안 좋아요. 예. 터지고 이러면 자꾸 반도체 회사의 업황은 회복하는 게 늦어져요. 재고가. 그럼 당연히 판가 라인을 올리면 되는 거고, 전이시키면 돼요. 결국에 하방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그 위로만 올라갈 뿐. 그래서 정말로 하이닉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볼 수 없는 그런 기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한번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이때 내려갔다 한 번 쭉 올라가니까 끝난 거. 이번에 못 잡으면 SK 하이닉스 절대 못 삽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다시 한번 기회는 주진 않아요. 물론 살 수는 있죠. 몇 년 후에 이런 식으로 갈 때 이 구간도 못 잡으면 이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때 사겠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네이버, 카카오 떨어지니까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15만원, 16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일 때 못 샀잖아요. 그죠? 왜요? 너무 높으니까. 내가 살려고 했던 가격보다 높으니까. 근데 SK 하이닉스 정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시장에서 당연하니까, 이런 대기업이 엄청 오래 운영이 되었던 이런 대기업이 이런 바닥까지 자꾸 찍으러 온다? 이건 매수예요, 매수.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8만 전자 깨졌죠. 7만 전자도 깨졌어요. 근데 뭐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이거 깨질 줄 몰랐어요?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온다고. 우리 보고서 읽어봤잖아요. 6만원에 사서 8만원에 팔으라고. 6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8만원 후반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게 언젠가까지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가요. 언젠간 또 올라가요. 제가 볼 때 조금 더 보수 시야를 적용한다면 7만 5천원에서 6만원. 업사이드 15,000원 정도. 근데 이런 대기업, 우리나라 시총이 지금 400조가 원래 넘었었지만 지금 400조 살짝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15,000원 정도 올라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가가 15,000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400조가 훨씬 넘어갈 거니까. 그러면 지금 물론 하향 뭐 보고서 나오고 해서 뭐 9만 10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 도달하는 것 자체도 업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 삼성전자 9만 10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우리나라 나머지 전 종목은 정지해야 돼요. 거래 정지돼야 돼요. 왜냐? 자금이 다 쏠릴 거니까. 이거 못해요. 못 따라가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러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저라면 어차피 삼성전자 갖고 여러분 의거권 뭐 하실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간다고 삼성전자 우가 적게 가는 것도 아니고, 전 삼성전자 우 추천드려요. 오늘 6만원 깨졌어요. 여기는 오히려. 그쵸?
우선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주자 날아간다고 봐요, 나중에. 예. 여기도 제가 계속 여기 깨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월봉 봤을 때 깨질 수 있다, 기다려보자. 예, 여기 내려가면 이때 사자. 사야 돼요. 지금 저도 오늘 살려다가 사실은 못 샀거든요. 오늘 살려다가 못 샀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걸어놨는데 이게 안 내려오더라고요. 뭐 급하게 뭐 내려오겠냐마는, 네, 혹시나라도 모르는 걸로 해놓고 좀 일하다가 좀 놓쳐가지고 못 봤는데 삼성전자 괜찮고. 그렇죠? 우선도 나온 김에 또 설명 하나만 더 하면 LG전자고. 근데 LG전자 오늘 올라갔더라고요. LG전자고. 네, 이거는 꾸준히 제가 이제 한두 두 주씩 모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이건 그리고 사실은 원래 전부터도 LG전자 했을 때부터도 제가 이거 거의 뭐 1년 장기 프로젝트 산다 그랬는데 사실 4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못 샀어요. 예, 그리고 이미 바닥 좀 찍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보면 싼 가격 맞아요. 예, 그래도 지금은 삼성전자 우로 사는 게 낫겠죠. 네, 그 다음 이제 뭐 대기업 이제 인건비 부담을 해서 네이버랑 카카오인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 뭐 말하면 뭐 입 아프죠. 지금 사야죠. 지금 대기업 다 사야 돼요. 돈이 없을 뿐 우리가. 그러면 집중해서 사실 수밖에 없고요. 아직 호재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네이버 같은 경우. 근데 이게 또 뜬금포로 터질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받고 이제 얼마 후에 다음 주쯤에 아마 영상이 올라갈 텐데, 신사업으로 게임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대형까지는 모르겠지만 M&A가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그 M&A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30만 원 정도 한번 깼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 지금 지금 매도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잠깐 펜 설정 잘못돼가지고 카카오도 결국 연내에 올라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안 간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선반영은 아니고. 그러면 아직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아직 정보도 안 나왔고, 어떻게 다시 사업을 할 건지도 안 나왔고, 근데 지금 카카오 뱅크도 떨어졌고, 카카오 페이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카카오 내려온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업이 망했고 이제 끝났고가 아니에요. 사업이 뭐가 망했습니까? 잘 되고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 성장했고, 엔터테이너 잘 되고 있고, 향후에 블록체인 나갈 그라운드 X, 클러스터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지금 지분평가법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 지수가 내려가니까 대형주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야 돼요. 사실 사기 너무 많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사야 될 거 너무 많다고 자꾸 강조해가지고. 근데 진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네. 지금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 살짝 기다려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건 살짝 버리고, 여기 살짝 버리고, 덕산네오르스랑 LG전자는 관망. 만도는 올라왔으니까 냅두고, 현대위아 좀 냅두고, 모비스, 사실 모비스도 사도 돼요. 기안 좀 그렇고, 현대차 사도 돼요. 살 거 엄청 많죠. 여기 넘어가시면 SK 약간 좀 보류, TM케미칼 예, 안 되고요. SGC 에너지 안 됩니다. 예, 그럼 지금 앞에서만 살 종목이 한 6개, 7개 있잖아요. 여기다 여러분 그 과목 뭐라 해야 돼? 자금을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물려는 게 있다. 그럼 그 종목에 물타기 하시면 돼요. 괜히 다른 거에서 수익 내려다가 그거 물려서 또 적자 나고. 너무 뻔한 패턴이잖아요. 매번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걸 깨야죠. 정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서도 많이 보여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노와이러스 지금 사놓고 있고, MC넥스 사고 있어요. 한 지금 양쪽에 자금이 한 2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노와이러스 당연히 지금 평단 근처였고, 올라갔다 떨어졌지만 평단 근처고, 결국엔 싸게 샀으니까. MC넥스도 지금 싸게 사놨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보고서 제 영상과 또 기사 뉴스를 종합했을 때 갈만한 거, 확실한 거에 자금 투자하실 거 아니면, 혹은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물타기 분할 매수해서 사실 거 아니면, 본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있다, 대형주다, 사시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시장 좋아지면 올라올 건데. 아니시면 본인이 시장이 올라간다고 믿으시죠? 내려가는 거 믿으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올라가야지 내 종목도 올라갈 건데. 그럼 레버리지 사세요. 코덱스 레버리지. 물론 진짜 재미없겠지만,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로 재미를 꽤 많이 봤었거든요. 단타 해가지고. 근데 그건 거의 다 찍기여가지고. 사실 지금 코스피 뷰역수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 먼저 해드리면, 코스피 이렇게 지금 내려왔잖아요. 3개월로 볼게요. 이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스피가 다시 한번 3,000까지 도전한다, 어디 보니까 유튜브에 3,200까지 간다라고 어디 나와 있더라고요, 경제 유튜브에. 그럼 사실 이 지점에서 아무것도 투자하기 싫으시면, 혹은 바닥에 만약 온다고 생각하시면 좀 기다렸다가 뭐 레버리지 사세요. 레버리지 사서 올라가면 코스피 올라간 만큼 2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2,700이 안 되는데 2,700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지금 3,000 가려면 적어도 10% 이상 올라야 되거든요. 그럼 레버리지 하면 20%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본인 사신 금액의 20%. 그럼 지금 확실한 이걸 사시는 게 낫지, 왜 자꾸 종목 이상한 거 투자하셔갖고 이게 상한가 가니 많이, 이게 뭐 내일 VI 걸리니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실 거라면 레버리지를 사세요. 정말로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뷰역수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뷰역수는 제가 기사로 하면서 22년간 역성장이 단 한 번도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주가는 22년간 단 한 번도 역성장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역성장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역성장한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컨센서스를 잘 못 맞췄던 것 같아요. 기대치만큼. 그냥 기대치만 올라가는데 떨어지죠, 지금. 근데 니네 뭐 이만큼 올라갔네? 뭐 이만큼 못 올라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매출액이 20% 증가했는데 주가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매출액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저조하긴 합니다. 시총이 지금 4천억인 회사인데 매출액이 2천억, 그럼 2배 정도, 절반 나오긴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아우리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EPS 주고, 배당도 주고, PER 12배, 상대적으로 타 기업보다 낮고, PBR 물론 거의 2배 가깝긴 하지만 나쁘지 않단 말이죠. 전자공시 종목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단 하나, 정말 단 하나, 물량이 너무 많이 잠겼어요. 이 작은 회사가 여기만 합쳐도 지금 15% 넘잖아요. 여기가 36%예요. 합산하면 51%가 넘어요. 이 기존 주주들 합치면. 아니 이미 물량 중에 반이, 물량 중에 절반이, 왜 안 움직이죠? 네. 이 상장 물량 중에 절반이 넘는 거예요. 지금 10만, 100만, 1000만 주인데 500만 주 이상이 날라갔어요. 500만 주 주식도 안 되는 거예요. 한 400만 주? 400몇십만 주 가지고 지금 개인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주가가 좋을 수가 없어요. 주가가. 매수 주체도 불분명하고. 초대 매매 동향 보실까요? 보시면 지금 외국인 보유율도 30%가 넘죠. 그럼 지금 이게 물론 외국인 보유율 같은 경우에 저기 최대 주주 저쪽 명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껴있는 거긴 하겠지만은 외국인 보유율도 상당히 높고요. 결국에는 외국인 샀다 팔았다 하긴 할 건데, 이 샀다 팔았다 하는 것 자체가 그 호가 단위를 올리지 않으면서 샀다 팔았다 한다면 매수를 지금 내려왔는데 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3일 때 팔았고 또 3일 샀고, 그러니까 3일 팔았고 3일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사면 오르고 내국인 안 사면 안 오르고, 기관이 사봐야 그냥 받치는 정도고, 그러니까 기관이 산 날들은 같이 또 올라갔으니까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거고. 시장이 좀 애매해요. 뷰옥스 같은 경우에 시야를 보기가. 물론 하고 있는 이 기업 자체의 특성상 나중에 분명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디지털 방사능 촬영기, 디지털 투시기 및 조형 촬영 장치, 디지털 영상 솔루션 개발 설계, 뭐 생산 이미징 솔루션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애매해요. 거래량이 너무 없고. 없다라는 건 당연히 품절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뷰옥스를 제가 만약에 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32,000원 이상에서 절대 안 살 겁니다. 32,000원 이상에서 절대 안 삽니다. 32,000원에서 절대 안 사고 32,000원 기준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차트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밑에 들어가면 지금 무조건 사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계속 있었어요. 떠 받치는 형국. 여기다가도 내려왔어요. 여기다 내려오겠죠 또. 근데 여기 밑에 빠지는 거 이때 노려서 사면 못해도 한 뭐 이거 32,000 밑에니까 3만원이었다 치면 한 10%는 먹겠죠. 10% 넘게. 만원 단위니까 30%도 먹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3월 3주 제가 처음에 3주차라고 했는데 4주차 영상인데 4주차 영상 찍으면 사실 좀 이렇게 길게 찍은 적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나도 사야 될 종목이 많고 너무나도 그 좀 아쉬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아졌고, 절대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보고서도 보고 계속 기사들도 같이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드는 건, 정말 정보가 중요하구나. 정말 정보가 중요하고 그릇된 정보를 들으시면 안 되겠구나. 어디 유튜브 가서 내일 대박 종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실적 좋대 올라간대. 근데 뭐 주가 사실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시장의 판도와 흐름과 또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흐름이 완전 바뀔 수 있잖아요. 새벽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터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환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정보들, 여러 번의 정보들이 겹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고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종목 하나하나 매수하실 때 정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갖고 있는 주식들조차도 마음은 아프지만 언제 내가 어느 때 투자를 해서 물타기 언제까지 하고, 또 이 정도면 이제 그만 좀 손절하고 또 나머지 일부 금액을 다른 데 투자해볼까? 혹은 본전까지만 다 빼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 그냥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몰라 이거 본전 다 팔아버려야지. 그 종목 절대 본전까지 안 옵니다. 물타기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릴 걸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4주차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4월 3주차 들어가고 있는 이제 주간일 텐데, 3주차, 4주차 가시면서 공모주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니까 SK 쉴더스, 원스토어, 뭐 대명 에너지, 뭐 가온 어쩌고저쩌고 뭐 있었는데, 그쪽까지 해가지고 또 공모주 쫙 달려셔야 되고, 그 뒤로도 계속 공모주가 나올 거고, 또 공모주 하면 SK 스퀘어도 올라갈 거니까 또 그쪽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 좀 잘 하셨다가 매도 시기 놓치지 마시고 매도 잘 하시고, 물론 좀 장기로 갖고 가실 분들은 코인 상장하는 거 있으니까 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여러분 유통주 그리고 화장품주에 대한 전체 대략적인 보고서가 나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또 추천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제 거의 1000명 가까이 가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지금 들뜬 마음이 있는데, 꼭 1000명 빠른 시일 내에 와서 또 1000명 지나고 나서 수익금 난 걸로 또 여러분들과 또 재미난 또 이벤트들 하는 걸로 좀 영상에 많이 환원을 할 테니까요. 네, 후원도 뭐 나중에 멤버십이라든가 이런 거 가입도 해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제가 그 영상 그 참고란에
그 이메일을 적어놨으니까 거기 혹시라도 뭐 광고를 해주실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시안이라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참고해서 영상을 또 다뤄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정말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